이번 영상에서는 회로를 꾸밀 때 굉장히 중요한 소자 중에 하나인 커패시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로를 꾸밀 때 이제 소자들이 능동 소자와 수동 소자가 있는데, 수동 소자는 RLC, 저항하고 인덕터하고 커패시터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이제 커패시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이 커패시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콘덴서라고도 얘기를 하고 축전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한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실험이냐면, 여기 전압원 V1을 걸고, 그리고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두 개의 전극판을 갖다 놨어요. 전극판이에요. 전극판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띄워놨어요. 띄워놓고 나서 여기 이제 스위치를 이렇게 닫게 되면, 여기 전화번호에서 전극판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위쪽 플러스 쪽에 플러스 전화가 보이고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모여서, 저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생겨요? 이 전기장이 생기는 거죠. 이 전기장이 이렇게 E라고 하는 전기장이 생기게 되면, 이 전기장에 의해서 여기에 전위차가 V1만큼의 전위차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압원을 걸고 이렇게 스위치를 닫게 되면 이 전극판에 전위차가 나타나는, 이렇게 해서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때 여기 스위치를 이렇게 열었어요. 열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전화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전극판에 플러스 Q, 마이너스 Q라고 하는 그런 전화,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충전된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이 충전된 전극판을 갖다 놓게 되면 이와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충전된 상태.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저항을 하나 이렇게 갖다가 걸었어요. 저항을 걸고 스위치를 이렇게 닫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이제 전기적인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전극판에다가 에너지를 갖다가 저장을 했다가 그 에너지를 저항을 갖다 걸면 이제 소모하는, 그래서 왼쪽 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고 오른쪽 거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왼쪽 거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오른쪽 거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결과적으로 이런 전극판을 가진 콘덴서라고 하는, 커패시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에너지 저장 소자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차근차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캐퍼시터의 이제 정전 용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것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게 되면, 앞에서 본 것처럼 두 전극판에 플러스 Q가 보이고 마이너스 Q가 이렇게 모여서 거기에 이제 전위차가 나타나서 V만큼의 전위차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걸로부터 이제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전극판을 기호로 표시하게 되면, 이 콘덴서 표시는 이러한 막대 두 개를 이렇게 한 이런 것들이 기호가 되는 거죠. 그 기호에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이렇게 모이고 전위차가 V만큼 생겼을 때, 이 C1이라고 하는 정전 용량을 정의를 하기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와 같이 정의를 해요. C1이라고 하는 것은 V분의 Q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전하량을 거기에 전위차로 나눈 값을 정전 용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Q 이퀄 C1V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요 C1이라고 하는 거에 단위 값은 어떻게 쓰냐면, 단위는 파라트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고, U가 이제 Q라고 하는 전하량은 쿨롱이기 때문에 쿨롱을 전압으로 나타난 쿨롱 파 볼트라고 하는 이런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파라트라고 하는 값은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크로 파라트, 피코 파라트 이런 값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아무튼 단위는 파라트가 된다 하는 겁니다. 커패시터를 이루고 있는 구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평행 평판 구조, 패러럴 플레이트 스트럭처의 정전 용량 값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전극판을 이렇게 갖다 놓고 위에 전극판이 있고 밑에도 이렇게 전극판이 있고, 그 두 전극판 사이에는 절연체, 유전체를 갖다 채웠는데, 이 노란 빗금친 부분처럼 생긴 것들을 유전체를 갖다 세워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유전율, 입실론이라고 하는 유전율로 되어 있고, 두 전극판 사이가 간격이 D만큼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긴
평행 평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콘덴서 카패시터들은 정전 용량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와 같이 나타나요. C 이퀄 D분의 입실론 A라고 하는 이런 값들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값은 면적에 비례하고 그거의 간격에 반비례하는, 그리고 입실론 유전율 값에 이제 비례하는 그런 값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물질을 바꾸거나 구조를 바꾸게 되면 정전 용량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 이퀄 D분의 입실론 A라고 하는 값을 갖는데, 우리 앞에서 우리 저항 공부를 할 때도 저항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했었잖아요. 비저항을 갖고 있는 이러한 물질이 단면적 A이고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이 저항 값은 어떻게 되냐면 R이라고 하는 값은 A분의 로 L, 그래서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비저항에 비례하는 그런 값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구조 자체가 이와 같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를 가졌을 때 C 이퀄 D분의 입실론 A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커패시터의 전류 전압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 회로를 꾸미고 있는 모든 소자들은 거기에 중요한 것이 이제 전류와 전압이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오음의 법칙에서 V 이퀄 IR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커패시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콘덴서 커패시터를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그 C1이라고 하는 커패시터를 갖다 놓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일 때 거기에 흐르는 전류값 I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관계에 있어요. I 이퀄 C1 dV dt, 즉 뭐 거기에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 값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전압의 시간적인 변화율에 비례하고 C1 값에 의해서 비례하는 이런 관계들을 갖고 있다. 뭐 우리 오음의 법칙이 저항 같은 경우 오음의 법칙에서 V 이퀄 IR인데 우리 이제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좀 그거보다는 복잡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미분방 정식이 이제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주목할 점이 있는데 어떤 주목할 점이냐면 첫 번째, 저항 같은 경우는 V 이퀄 V가 0이면 I도 0인 V 이퀄 IR이기 때문에 오음의 법칙에서 이런 건데, 그거하고 다르게 정전 용량, 지금 이제 C 값이라고 하는 커패시터 값은 뭐냐면 V 이퀄 0이고 V 이퀄 0이라고 하더라도 I가 이제 0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뭐 I가 0이라고 하더라도 V가 0이 아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걸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V가 0이라고 하더라도 I가 0이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축에 따라서 전압값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노란 노란 직선이 이제 전압의 변화율이에요. 전압의 변화율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전류값은 C1 dV dt니까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변화율이 값을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류값이 있다 그거예요. 0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값이 0이 아닌데 이와 같이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이 점, 여기서 보면 여기 만나는 점은 V 이퀄 0인 점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V가 0이라고 하더라도 전류값은 0이 아닌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이제 V가 0이 아니다. I가 0이라고 하더라도 V가 0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콘덴서에 이런 커패시터에다가 전압값이 이렇게 해서 전압값이 걸려 있는데 여기 일정한 전압값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우리 직류 같은 경우가 일정한 전압값이잖아요. 이 직류 같은 경우 일정한 전압값을 하게 되면 I 이퀄 C1 dV dt인데 V 값이 일정하면 시간적인 변화율이 없으니까 I 값이 0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I가 전류가 0이라고 하더라도 전압값이 0이 아닌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저항하고 다른 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전압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뭐 우리는 전류와 전압 관계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전류는 전압의 시간적인 변화율이다 이렇게 수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이제 이거 미분되어 있으니까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쪽을 적분하게 되면 V는 C1이 이렇게 넘어가면 C1분의 1이 되고 C1분의 1이 돼서 V는 C1분의 1 하고 적분하고 IDT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가 전류는 전압을 미분한 거고 전압은 전류를 적분한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봤던 전압 전류의 관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예제를 가져와 봤어요. 그런 예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제 C1이라고 하는 커패시터를 갖다 놓고 거기에 전압을 이렇게 걸게 되면 여기에 전류 IT라고 하는 것이 흐르는데 이 전압과 전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소식을 만족하냐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I 이퀄 C1 dV dt 즉 전압의 시간적인 변화율에 비례하는 전류값을 얻을 수 있다 했어요. 자, 첫 번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를 생각해 보면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가로축이 시간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전압값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전압이 시간이 0, 뭐 0 이전에는 전압이 0이었다가 여기 0부터 이렇게 알파 t라고 하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거를 우리는 램프 신호죠. 램프 신호. 이렇게 램프 신호를 갖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전류값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 있는 수식에다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I 이퀄 C1 dV dt 해서 여기 알파 t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갖다 대입하면 C1 알파라고 하는 값이 되니까 뭐 t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을 갖고 있고 0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C1 알파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전류를 그림을 그리면 여기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흐를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되겠죠. 여기 이제 0보다 t가 0보다 적은 부분에서는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다가 여기 0보다 크게 되면 이제 C1 알파라고 하는 값이 되니까 이렇게 전류값이 이렇게 스텝으로 뛰는 그런 값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요 전압값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한 값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직류잖아요. 직류 값을 가지면 이런 커퍼시터에다 직류 전원을 걸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전류 값이 I 이퀄 C1 dV dt인데 이 V 값이 일정한 값, 직류 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0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전류가 흐르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은 어떤 거예요? 스위치가 열린 상태, 오픈 서큐트하고 똑같은 그런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전류값을 이렇게 그려보면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이 전류값이 계속해서 0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한다. 결과적으로 직류가 이제 커패시터에 걸리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오픈 서큐트의 개념을 가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벌쩍 뛰는 이걸 우리는 스텝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텝 펑션이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전류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I 이퀄 C1 dV dt인데 요게 스텝 펑션이라고 한다면 요 t 이퀄 제로인 순간에 굉장히 이렇게 뛰니까 이게 뭐예요? 임펄스죠. 그래요? 임펄스.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 C1 V 제로 델타 t라고 하는 임펄스 함수가 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전류값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전류값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임펄스 함수를 표시하게 되면 t 이퀄 제로인 순간에 이렇게 임펄스를 가질 수 있다. 그거의 이제 크기는 C1 V 제로만큼이 되겠네요. 그런 값들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여기 커패시터에다가 이제 전압이 어떤 형태로 걸리냐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는 회로를 꾸밀 때 굉장히 중요한 소자 중에 하나인 커패시터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커패시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하는 것인가 하는 것부터 그리고 기호로 표시를 하고 특히 커패시터의 전류 전압의 관계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